자, 이번 시간에는 그 완전 순열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심화 파트에 해당은 되는데, 우선은 이제 제가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에서 이제 언급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완전 순열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제목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냥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이번 주제는 완전 순열. 자, 이 완전 순열을요, 뭐 다른 말로는 교란 수열이라고 합니다. 순열.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컴플리트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교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derangement permutation. 예, 뭐 이렇게 뭐 유식한 척을 좀 한번 했는데 이 두 말이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상은.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말하는 그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뭐죠? 순열을 의미하는 거죠. 순열. 그러니까 순서 있게 나열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하는데요. 되게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그 완전 순열과 교란 순열에 대해서.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아마도 문제에서 그런 걸 풀어보셨을 거예요. 뭐, 저기,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4개의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라고 하지 말고요. 자신의 어, 것을 쓰지 않는 경우의 수. 뭐 대략 제가 지금 뭐 생각나는 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 내용을 아마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자를 쓰면 안 된다. 예, 얘를요 함수의 개수와 결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f의 x가 아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될까요? 자, 그랬을 때 얘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는 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예, 그리고 dn이다 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얘는 어떻게 읽어주냐면요. n 서브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이것부터 갈까요? 그냥 자, 한번 봅시다. 집합 x가 있는데 이게 1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역이 또 마찬가지로 원소가 1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때 완전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f의 1은 절대로 1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대응관계가 만일에 이렇게 생겨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모순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때의 D1이 의미하는 것은 0이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뿐만 아니라 공역과 치역은,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아니라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는 서로 같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4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각각 모자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것을 고르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서로 같은 데에서 이제 설명을 한다라는 뜻이고 그때 지금 보는 바치 뒤에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읽어준다는 뜻입니까? 원소의 개수가 n개였을 때의 완전 순열 그리고 교란 순열의 어떻게 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기억이라고 하고, 이거 니은, 1, 2, 1, 2.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1이 2로 가면 되고, 2는 1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때 D1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한 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이번 시간에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지금 보는 바지 DN이라고 하는 요 일반항을요. 자, 이 일반항과 관련되어 있는 점화식을 완성을 할 거고요. 실제 일반항을 이제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장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가서 뭐 수학 과제 탐구라던가 이런 탐구 주제로 혹시 만들고 싶은 친구는 저한테 말씀하시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제작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으로 갈게요. 디귿은 1, 2, 3. 1, 2, 3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가 되어버리면 저는 이렇게 차라리 할까요? 자, 봅시다. 자, 1, 2, 3이 있는데 이 정의역의 원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공역의 원소를요. 그러면 당연히 1 밑에는 뭐 1이 오면 안 되니까 2가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고 2가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1이 오고 여기에 3이 오면 됩니까? 안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되고 3이 오고 1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1이 예를 들어서 2가 아니라 3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와 그 다음에 1을 배치를 할 건데 여기 1이 와야 되고 여기 2가 와야 된다 라고 해서 두 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D2는 2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죄송해요. 자, 요 녀석이 D2에 해당이 되고 이게 D3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한번 해볼 거냐면 자, 리을이라고 쓸게요. 자, 1, 2, 3, 4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선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가장 좋은 방법이 수영도입니다. 근데 수영도의 단점은 뭐냐면 수가 커지면요. 대책이 안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영도를 제가 한번 해볼 건데 그 이후부터는 다른 방법을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으로 할게요. 자, 봅시다. 우선은 1 밑에는 2가 온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여기서 1을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자, 그러면 남은 숫자는 지금 3과 4니까 여기에 4가 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3이 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얘는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1이 아니라 3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1 밑에 2가 이렇게 온다. 즉 1이 2에 대응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3이 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은 뭐가 와야 됩니까? 2와 3을 제외를 했으니까 1과 4를 배치를 해야겠죠. 4고요. 여기가 1이 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또 뭐가 오면 됩니까? 4가 오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4가 오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2와 4가 제외가 됐으니까 1과 3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 1, 여기 3이다 라고 해서 총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이 2에 대해서요. 1 밑에 2가 온다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3 또는 어떻게 해요? 4가 오는 경우도 각각 어떻게 해요? 세 가지씩 발생을 하겠죠. 됐습니까? 예, 패턴이 같으니까요. 자, 그러므로 3 곱하기 3이라고 해서 9가지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이 9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D4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을 할 것은 뭐냐면요.
이 내용을 이렇게 하기보다도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자, 봐봐요. 자, 어떻게 갈 거냐면 1, 2, 3, 4가 있습니다. 1, 2, 3, 4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기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도 쓸게요. 1, 2, 3, 4. 자, 1, 2, 3, 4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를 이제 어떤 식으로 조건을 내걸 거냐면 1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1은요 절대로 1로 갈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1이 아닌 어떤 것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몇 가지가 됩니까? 얘는요 2, 3, 4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가정을 합니다. 자, 2로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럼 여기서도 2로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가 만일에 1로 가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3과 4, 여기 3과 4가 있으니까 이거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D2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만일에 2가 3으로 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3으로 간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2가 1로 안 갔거든요. 그러면 2가 1로 안 갔으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3, 4와 여기 있는 1과 4가 이렇게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4로 갈 수밖에 없고 4는 어떻게 해요? 1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요. 자,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는데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를요. 마치 3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면 3이 어떻게 해요? 3이 무조건 어떻게 해요? 4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4는 어떻게 해요? 1로 가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3이 1로 가지 못하는 이유를 1을 마치 어떻게 해요? 3이라고 그냥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1이 1로 간다라고 1로 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세 가지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3입니다. 곱하기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D2라고 했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D2 여기까지 납득이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 3, 4 1, 3, 4입니다. 그런데 2가 1로 가질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네, 요렇게 갈게요. 차라리. 자, 봅시다. 자, 봅시다. 1, 2, 3, 4입니다. 1, 2, 3, 4. 근데 이때 니은은 뭐라고요? 1은 다른 데로 가기는 하는데 2가 1로 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아까 제가 2가 1로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2를 3으로 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그냥 차라리 이렇게 생각할게요.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여기 2가 있고요. 여기 3이 있고 여기 4가 있습니다. 여기는 1이 있고 여기 3이 있고 여기가 4가 있는데 2가 1로 가지 못한다라는 이 논리를 이 1을요 2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2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1로 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왜냐면 1 대신에 2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결국에 원소의 개수가 총 3개짜리를 가지고 완전 순열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여기는 D3이 옵니다. 아, 그래서 여기는 D3.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D4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D4라고 하는 것은 아까 9가지가 나왔잖아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D2는요, 아까 1이었고요. D3는 아까 뭐였죠? 2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 곱하기 3은 9. 그래서 그대로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자, 얘를 좀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슷하죠, 논리가. 그 전에 제가 F에 fx 2번 합성을 했을 때, 3번 합성을 했을 때 그 내용과 정말 비슷합니다. 자, 한번 봐봐요. 이번에는 1부터 시작을 해서 2, 3 쭉 갑니다. 그래서 n이 이렇게 있고요. 1, 2, 3 쭉 가서 n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기억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녀석을 니은이라고 하는데 1, 2, 3 쭉 가서 n, 1, 2, 3 쭉 가서 n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는요, 1이 1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1이 아닌 어디로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그때 이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n-1개예요. 됐습니까? 왜 그럽니까? 지금 2부터 어떻게 해요? n으로 가면 되니까 이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n-1개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경우의 수를 논하실 때에 dn이라고 하는 것은 n-1에다가 곱하기를 이제 할 건데, 자, 이때 만일에 1이 2로 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2가 예를 들어서 1로 갔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2가 1로 갔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은 원소가 3부터 n이죠. 자, 3부터 n입니다. 여기서 3부터 n입니다. 그러면 총 몇 개가 남습니까? n-2개라고 해주셔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뒤에 n-2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왜? n-2개의 원소를 가지고서 완전 순열을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얘는 뒤에 n-2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갑시다. 1은 역시나 2로 갔다라고 가정을 하고, 근데 2는 어디로 가야 돼요? 2는 절대로 1로 가서는 안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1로 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1을 어떻게 생각하자고요? 아, 얘를 2라고 취급을 해버리자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남은 원소는 총 몇 개입니까? n-1이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녀석의 개수 지금 n-1개, 그리고 1을 포함한 3부터 시작해서 n까지가 어떻게 된다? n-1개. 얘를 완전 순열로 만들어내는데 1을 어떻게 생각하자고요? 2라고 생각하자고요. 왜냐하면 2는 2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뒤에 n-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때의 n이라고 하는 것은요, 3보다 크거나 같다. 3부터 그냥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순열의 점화식이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자, 몇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볼게요. 같이 한번 뭐 구해볼까요? 자, 아까 편의상 뭐라고 했었냐면, D1요, 0이라고 했고, D2는요, 1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이제는 D7을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D7을 구하기 위해서를 한번 보면은,
식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하면 6 곱하기에 D6 더하기 D5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D6과 D5를 또 구해야 돼요. 그래서 자, 순차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D1, D2, D3. 이제 D3는 아까 구한 대로 이게 왜 그러죠? 아홉 가지가 됐죠. D4는 D3? D3가 두 가지가 됐었죠. D4는 아홉 가지가 됐습니다. D5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D5는요? 4 곱하기 D4, D3이라고 그냥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D4는 뭐였어요? 9. D3은 뭐였어요? 2. 그래서 몇 개예요? 44개. 자, 좀 외워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시험 기간에만 D4랑 D5만 좀 외워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좀 자주 나오는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D6을 한번 해볼게요. D6은 5 곱하기 D5, D4입니다. D4는요, 아까 뭐였죠? 9였고, D5는요, 44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것들을 서로 더해서 5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265? 네, 요렇게. 자, 그러면 D7은요, 계산은 끝까지 하지 않고 그냥 식만 한번 세워볼게요. 6 곱하기 D6이 의미하는 것은 265였고요. D5가 뭐였죠? D5가 44. 이렇게 되겠죠. 예, 얘를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죠. 자, 이것까지 좀 한번 해볼게요. D0.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요 녀석이 무엇이냐? 그죠? 서브 팩토리얼 0. 자, 그러면 얘는요. D2로 한번 해볼게요. D2는 1 곱하기 D1 더하기 D0입니다. 그럼 D1은 아까 뭐였죠? 1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D0만 남습니다. 아니죠. D1은 0이었죠. 예, 0. 그래서 어떻게 D0만 남습니다. 그런데 얘가 뭐예요? D2는 1이라고 했으니까 1. 즉, 서브 팩토리얼 0 그리고 D0를 1로 약속하자라고 하시면 돼요. 예, 요거까지.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이런 내용을 되게 뭐 어려운 말로는 형식 부력의 원리라고 하는데 뭐 그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처럼 완전 순열을 어떤 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